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아하! 이 사람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눈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사실 저도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눈 관리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실 안과에 대한 인식이 이게 뭐 전부 라식, 라섹 공장, 뭐 공장형 안과 이런 것만 유명해가지고 진짜 눈이 아픈 환자들은 어딜 가면 좋은가? 어딜 가면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이 저도 평소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남안과의원 전문의이신 원장님 배진성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남안과 원장 배진성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약간 공장형 안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디스를 아닌 디스를 했는데 우리 배진성 원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안과 의원은 그런 이렇게 대규모 라식 라섹 공장스러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라식 라섹도 굉장히 좋은 수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력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시력을 교정해주는 수술이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아주 좋은 수술이긴 한데 저는 좀 더 다른 질환들에 좀 더 눈 질환에 초점 맞추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녹내장, 황반변성, 예. 백내장 네. 또는 뭐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네. 위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빙자해가지고 사익을 좀 취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뇨 환자라 가지고 관리는 엄청 철저하게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치는 아주 안정적인데 이게 또 방송에서 제가 이제 건강을 공개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처음 당뇨 진단 받은 게 한 3년여 됐는데 그때 처음 진단 받았을 때 당화혈색소가 12.5인가 이랬고 공복 혈당이 245였어요. 살아계신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은 또 가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쌍욕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도대체 뭐 어떻게 쓰레기같이 살았길래 나이도 어린 시새끼가 이제 동생한테 제가 그렇게 쌍욕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충격을 받고 바로 관리를 엄청 철저히 해서 지금 한 3년여간 계속 당화혈색소는 이제 5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5.8, 5.7 뭐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공복혈당은 계속 92, 91 잘 나올 때는 뭐 85 이렇게 아주 이제 철저한 식단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검사를 해라 이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뇨 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게 당뇨 환자 눈 실명한대 발가락 잘린대 전 딱 두 마디 들었어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환자고 당 관리는 잘 하고 있지만은 무서워서 사실 내밀한 이야기를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뭔지 잘 몰라.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뇨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수치로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조절 잘하고 계시고요. 당뇨병은 그 고혈당 자체로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긴 합니다. 최근에 고 김수미 선생님께서 고혈당 쇼크로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자체는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로 인해서 전신 혈관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으로 오는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망막 혈관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망막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신경이 손상받고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만 혈당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실명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당뇨 환자는 다 망막병증이 오나? 모두 다 온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요.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액 속에 있는 당 성분을 근육세포, 우리 몸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자체가 생성이 안 되니까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질환이고 이런 일형 당뇨병은 그래서 일찍부터 발생합니다. 30세 이전 또는 청소년기부터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 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늦은 나이에 비만, 고혈압, 뭐 이런 다른 대사 질환하고 동반되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둘의 차이점은 일형 당뇨병은 이제 발병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네. 발병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5년 지난 시점부터는 네. 한 20% 정도,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50% 정도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고백하지만 2형입니다. 생긴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2형 당뇨인데 네. 2형 당뇨는 어떻습니까?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검진을 꼬박꼬박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네. 언제부터 혈당이 높았는지 알 수 없고요.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네.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 당시부터 네. 당뇨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 정도. 벌써 되고요. 처음부터? 네. 반대로 안과에서 당뇨병을 진단해 주기도 합니다. 와.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당뇨망막병증 의심되니 내과 검사를 해보시라. 이런 경우도 있을 만큼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단 즉시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10년 이후에는 약 50% 정도에서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좀 충격인 게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비율이?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서 말하는 당뇨망막병증은 꼭 실명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벌써부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또 이제 완전 제가 다이렉트로 질문을 드리면 망막병증이라고 이제 그러면 50%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저는 그래도 희망차게 생각했던 게 당 관리만 잘하면 뭐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망막병증이 이제 진단 이제 1년마다 계속 검사를 했는데 생겼다 합병증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실명이다 이렇게 그 길로 달려가는 거다 그냥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비증식 단계, 네. 증식 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증식과 비증식을 나누는 단계의 기준은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망막에 새로운 혈관들이 자랐느냐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고요. 앞서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는 원인이 망막의 허혈, 그러니까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은 혈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막히니까. 그렇죠. 이런 혈관은 새로운 만들어낸 혈관은 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실명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증식 단계에서 초기에 있는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관리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증식으로 갔다는 얘기는 한참 됐다는 거예요?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말이 되겠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 이제 신생혈관이 그렇게 자라나는 증상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뇨 진단도 최대한 하여튼 빨라야 되는 거고 이 망막병증도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기 시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당뇨가요. 본인이 당뇨인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저도 그랬거든요. 건강검진 어쩌다 하면은 이거 저기 좀 위험합니다. 전당뇨 막 잔소리 여기까지만 딱 끝인데 뭐 뚱뚱하니까 뭐 다 있겠지 뭐 고혈압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나이가 안 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말 천천별력. 근데 그것도 병원을 아내가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거든요 제가. 결혼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단받고 현실을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 당뇨 환자들에게 이제 불안감이 이제 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긴 하지만 사람이 그 사이에도 뭔가 이상이 확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증상이 있나? 이게 망막병증이 생기면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은 일단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진단 받고 내과 병원에서 눈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받으셔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나 지금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하고 병원을 안과를 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초기 당뇨 망막병증은 실명할 위험이 없는 것도 맞지만 증상도 대부분 없습니다. 증상도 없어요? 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이 있는지 네. 진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아실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다가 황반 부종이나 네. 유리체 출혈 뭐 이런 합병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네.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요. 오. 이렇게 찾아오시면 다행히 좀 일찍 찾아온 경우에 네. 황반 부종은 조금 더 빨리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유리체 출혈이 동반되거나 아주 심각한 증식성으로 간 경우에는 네. 3, 4년 이내에 실명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아, 그럼 무조건 정기적으로 가야 되네요. 병원. 그 그렇습니다. 방법 외에는 없네요. 네, 그래서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네. 최소 1년에 한 번씩 안과에서 꼭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혈당 관리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이 뭐 10년 후에 발병률이 50%고 이러면 그건 이제 제가 그냥 저의 오만한 생각에 그거는 전부 다 관리 다 똑바로 못하고 당뇨 걸렸는데도 술 처먹고 뭐 라면 처먹고 이래서 그렇지 저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혈당도 당뇨 환자의 혈당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제 아내보다 혈당이 낮아요. 그러면 저는 뭐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입니까?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요? 실제 세월이 지나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모두 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당뇨 망막병증이 오로지 고혈당으로 인해서만 생긴다면 예. 혈당 조절만 잘하면 예방된다고 이야기 드리니까 네. 검진도 필요 없겠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외에 혈압, 뭐 콜레스테롤 상태, 유전적인 것, 그다음 뭐 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기본이고 네. 정기적인 검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왜냐면 그래도 당뇨 때문에 저는 대학병원에서 워낙 처음에 수치가 높았었기 때문에 계속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정기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서 모든 검사들을 하는데 자꾸 성적표가 좋으니까 뭐 합병증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에 제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안과를 많이 찾는 분들이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이제 한 50대 여기 이제 오시는 기자님들 패널들도 백내장 때문에 많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 그래도 저희 40대니까 젊은 사람도 백내장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백내장이라는 병은 네. 눈 속에 이렇게 수정체라고 하는 투명한 안경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투명하게 있는데요. 거기 수정체군요. 네, 이 수정체가 이렇게 하얀 혼탁이 생기는 와. 안경알에 때가 많이 끼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병인데요. 네. 대부분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령 환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60대 중후반 이때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꼭 노화가 아니더라도 외상, 눈 속의 염증 또는 유전적인 질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는 30대 초반에 백내장이 심하게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뇨도 관련이 있습니까? 당뇨병도 백내장을 빨리 진행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치겠다.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했다는 분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뵙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하신데 그 얘기 들었어요. 백내장은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이 더 잘 보인다 옛날보다 오히려 그런 말씀하시니까 노안이 많이 나아졌다. 근데 그러게 무슨 특별한 뭐 시술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백내장 수술은 네. 아까 보셨던 이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네. 이 수정체는 제거하게 됩니다. 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뿌연 혼탁은 없어졌는데 네. 도수가 안 맞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눈 속에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새로운 안경알을 넣어줘야 돼요. 요즘은 과거에는 이 안경알 인공 수정체의 종류가 딱 한 가지였어요. 예. 단초점 인공 수정체라고 해서 네.
초점이 하나짜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한 군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먼 곳을 잘 보게 해주고 네. 나머지는 안경으로 이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특히 초점이 3개까지 나오는 3중 초점 인공수정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거리 아주 멀리 그다음 우리가 일상에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중간거리 그리고 독서하는 데 필요한 한 3, 40cm의 근거리 이렇게 다 잘 보게 해주는 이런 다초점 렌즈를 이용하시면 노안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 완전 좋네요. 그러면 이게 저는 수술이라 그러면 다 겁이 나는데 눈동자 수정체를 없애고 끼우고 뭐 이러면 눈 자체를 그럼 절개를 하는 거예요? 절개가 필요한데 네. 과거 초창기 백내장 수술은 네. 검은 동자의 절반 정도는 절개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네. 한 2mm 정도 절개합니다. 그러면 되게 조그마네. 네, 내시경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 뭐 봉합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뭐 일상생활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아까 다초점 인공수정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완전히 갈아 끼운 거니까 안경 쓸 일이 없어지겠네요.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안경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노안도 교정한다. 안경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들 생각에는 내가 20대, 30대 때 아주 젊어서 잘 봤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말씀드렸던 그 거리가 잘 보이는 거고요. 네. 그보다 더 가깝거나 멀어지거나 하게 되면 좀 흐려 보이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아주 작은 세밀한 글씨, 그러니까 뭐 작은 사전의 글씨나 약전에 있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들은 돋보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안경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편안한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관련된 수술은 뭔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수술이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히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요? 수술 방식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동일하고 요즘은 백내장 수술 후에 뭐 회복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다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못 받는 경우들 이제 모두 다 수술에 적합한 건 아니고요. 네. 특별히 안과 질환 그러니까 뭐 녹내장, 황반변성,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망막병증 이런 식의 시신경이나 망막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렌즈로 수술하시더라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로 추천드리는 환자들은 백내장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노안도 진행을 해서 조금 불편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 독서라든지 운동, 레저 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에 안경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대로 보자면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밤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백내장 수술 후에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그렇진 않은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을 세 군데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 자체가 빛번짐을 조금 유발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들 보시면 약간 달무리 가지듯 번져 보이는 게 보이긴 하는데 주로 이제 야간에 가로등 불빛 아니면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좀 번져 보이니까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을 만큼 눈이 안 보일 만큼은 아니고요. 번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적응을 한다는 거네요.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야간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경우 뭐 트럭 운전을 하시거나 뭐 야간에 운행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수술이라 그러면 뭐든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수술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막 부작용도 겁나고 막 그러는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가 백내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네. 네, 백내장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네. 개인의 생활 패턴, 그다음에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수술을 결정하는데 네. 환자 본인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수술을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환자들께 설명드리는 건 가지고 태어난 눈이 제일 좋습니다. 바꾸는 건 병이 생겨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불편해진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일상적인 생활할 때 시야가 흐려져서 운전이 좀 위험하다던가 뭐 독서나 일상적인 그러겠죠. 생활 수행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미루지 않고 수술하시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 원장님 이게 좀 영업을 하시려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좀 권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네. 양심상 그렇게 하시고요. 역시 멋져.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막 무조건 이제 수술을 권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들 소비자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네, 뭐 가끔씩 그렇게 수술하시고 그렇게 수술하시면 대부분 다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했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하죠. 저도 몇 분 만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술했다가 수술 후에 더 불편하다. 수술해 놓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뭐 좀 안타깝죠. 돌이키기는 또 불가능하고. 그럼 이게 수술을 한 사람들이 좀 뭘 관리해야 되나? 저는 직관적으로는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맞습니다. 모든 수술은 마찬가지로 감염을 가장 중요하게 예방해야 되죠. 특히 뭐 팔, 다리 창상은 감염되면 좀 골마서 흉터가 남고 치료하면 뭐 깨끗이 나을 수 있지만 눈은 감염되고 나면 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감염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음주 수술하고 한 달간은 피하셔야 되고요. 한 달 동안 환자분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건 눈에 손 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 출혈도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뭐 모래알 들어간 것처럼 까끌거리기도 하고 눈물도 좀 고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이 잘 갈 수 있어요. 손 대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 대시면 안 되고 안약을 잘 넣으셔야 돼요. 처방해 드린 안약.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음주도 한 달간 안 되지만 한 달간 아주 과격한 운동, 수영, 뭐 사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술 드시는 분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녹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내장, 녹내장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아까 백내장은 흰색이니까 녹내장은 초록색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건가? 제가 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학생 때는 노무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녹내장은 초록색, 백내장은 흰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요.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하얗게 이렇게 혼탁이 생기는 병이고 녹내장은 병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눈 속의 시신경이 손상받아서 실명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아예 그냥 다른 병이네요. 아예. 전혀 다른 병이에요. 그냥 이름만 비슷할 뿐입니다. 우리 여기 준비된 모형을 보면 눈 속에 이렇게 주황빛깔로 벽지처럼 붙어 있는 게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에요. 이 망막 신경은 시세포들이 수백만 개가 넓게 쭉 퍼져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망막에 있는 시세포들은 각각이 신경 전달선을 한 가닥씩 냅니다. 그러면 그 선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여서 굵은 신경 다발이 돼요. 이걸 시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구나. 망막에 있는 신경 전달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오다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직으로 꺾이죠. 이 꺾이는 부위를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데 녹내장은 이 시신경 유두 부위에서 시신경이 자꾸 죽어가는 병이에요. 우와.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요. 그래요? 정확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수는 없고요.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현재 치료의 한계예요. 이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 전혀 백내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큰일 난 거예요.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네요. 우와. 그러면 제가 사건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데 환반변성이 심해서 실명 위기인데 좀 나가서 이 구속 집행 정지를 해주세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안 보내줘갖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황반변성도 비슷한 계열의 병이에요? 녹내장하고? 그것도 또 다른 병입니다. 또 달라요? 예.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망막, 네. 망막은 이 전체가 다 균일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시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 볼 때 초점 맞추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이 신경세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시력 중심부인데 네. 이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중심 시야가 손상되고 네.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이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병이고 그래서 예.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백내장은 수술로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녹내장은 치료 자체가 완치는 없고 늦추는 것이 최선이다. 네. 진행을.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야 이건 예방이 최선인 건데. 그렇죠. 일단 좀 제가 원인이 정확하게 안 밝혀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위험요 너 좀 위험해. 너 조심해.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녹내장은 하나의 질환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수십 가지의 질환들을 모아놓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들의 모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는 선천적인 녹내장도 있고 예. 외상으로 인한 것, 약물 때문에 생긴 것, 약물. 그 다음에 원인을 잘 모르는 이런 병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원인을 잘 모르는 그래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와, 가장 너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첫 번째는 가족력.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녹내장 고위험군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고도 근시, 난데. 당뇨병, 난데. 고혈압, 난데. 그다음 40세 이상. 난데. 또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피부 질환이나 뭐 관절염 치료,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에서는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질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다 걸리는데 내가 거의. 많으신데. 스테로이드 빼고는 다 걸리는데. 그럼 황반변성은 어때요? 황반변성은 마찬가지로 가족력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연령도 관계가 있는데 황반변성의 예전 이름이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에요. 어려운데.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네. 특히 60대, 70대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에서 잘 생길 수 있고 이 실명하는 황반변성을 특히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과 다르게 건성 황반변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얘는 증상이 거의 없고 병의 진행도 아주 느리면서 실명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예. 습성 황반변성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성 황반변성 환자도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증상을 느끼고 진단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눈은 너무나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그냥 안과 가서 검사하는 게 좀 속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뭐 너무 이른 나이, 뭐 20대, 30대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녹내장, 황반변성 모두 다 40대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당뇨 환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40세 이상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게 왜냐하면 루테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먹으면은 다 예방된다고.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루테인을 젊어서부터 부지런하게 먹은 사람들은 이런 게 다 예방이 된다고 막 그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루테인이 뭐 그런 효력이 있어요? 루테인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광고하는 그 모든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망막의 중심부 네.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했는데 네. 이 황반부에 색소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필요한 건데 실제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예방하는 데는 루테인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요?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네. 특별한 용량으로 루테인을 복용했더니 네.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걸 좀 예방이 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을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네. 일반 대중들 또 광고하는 것들 보면 노안에도 효과가 있고 뭐 모든 병을 다 치료해주고 네. 뭐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데 황반변성 예방 이외의 효과는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뭐 효과를 모른다 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짓말이다. 그래요?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 당뇨 환자는 루테인 챙겨 먹으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루테인 제품들 중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흡연자의 경우 이게 초창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 루테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뭐 비타민 뭐 그다음에 미세 원소들 같이 영양소가 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봤어요.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흡연자가 복용하시면 네. 폐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래요? 좋은 그래서 거 아니에요? 근데 베타카로틴이 뭐 무슨 영양분 아니에요? 당근에도 많다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긴 한데 흡연자에게는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서 흡연자가 루테인 제품을 고르실 때는 꼭 베타카로틴이 빠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눈 걱정이 많아가지고 고도근시 하도 근시가 제가 안 좋아서 난시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게다가 이제 당뇨 진단까지 받으니까 이건 진짜 다른 건 어떻게 수습이 되는데 눈은 진짜 수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원장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진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림과 동시에 경각심이 엄청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유익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좋은 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유익함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